흰가루병은 건조하고 낮밤에 기온차가 심한 봄과 가을에 많이 발생합니다. 윗 뒷면에 밀가루를 뿌린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잎이 점차 황색으로 변하면서 떨어집니다. 식물 전체로 확산된 경우 척과 및 생장 불량을 유발하므로 온실내 환경을 고온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일단 병이 발생되면 방제가 어려우므로 시설 내가 고온, 건조, 과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고온 다습 조건을 피하여 일모로 2시간씩 황을 훈종해주면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매우 좋으나 유리 온실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비닐 온실에서 사용 시 황의 특성상 비닐을 녹일 수 있으니 사용을 지양합니다. 병이 발생되면 병든 포기는 뽑아버리고 수확 후에는 병든 잔재물을 모아 소각하는 등 전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파프리카 흰가루병 약재로 등록된 45개 품목 61개 제품이 있습니다. 파프리카 전용 약재를 발병 초기에 잎 뒷면까지 골고루 살포하여 방제합니다. 바이러스는 종류에 따라 병증의 차이가 있는데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경우 잎에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나고 새로 나온 잎이 황색으로 변하기도 하며 줄기와 잎자루 등에는 갈색으로 길게 반점이 나타납니다. 또한 열매는 얼룩 줄무늬가 생기거나 기형과가 되며 심하면 잎과 꽃눈이 떨어지고 장가지가 죽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진단용 키트를 이용해 간단하게 바이러스 전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은 즉시 제거하기 바랍니다. 시드름병은 작물의 물관부에 병원균이 증식하여 통도 조직이 막혀 아랫잎에서부터 시드는 증상을 보이다가 병이 심해지면 포기 전체가 말라 죽게 됩니다. 또한 뿌리는 갈색으로 변하는데 부패한 뿌리를 절단해 보면 줄기 내부의 색깔이 누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까만 점 같은 것들이 박혀 있습니다. 병원균은 토양으로 전염되는데 주로 뿌리의 상처 부위를 통해 침입하여 식물을 시들게 합니다. 시드름병은 현재 약재 방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종자 소독을 하여 파종해야 합니다. 또한 양액 처방대로 정확히 양액을 조제하여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지 말고 pH 6.0에서 7.0으로 조절하는 등 재배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든 포기는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하고 잔재물이 포장에 남지 않도록 하고 시드름병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배지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풋마름병은 식물 전체가 급격히 시드는 것이 특징으로 병환부의 줄기를 횡단으로 자르면 점액 상태로 세균이 누출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드름병과 유사하지만 신초 부위가 시들었다 저녁에 회복하기를 반복하다 결국 고사하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습한 상태와 35도씨 이상 고온에서 증식이 빠르므로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시설 온실에 발생하는 해충으로는 총채벌레, 진딧물, 가루이, 응애, 나방 등이 있습니다. 해충들은 외부에서 유입되어 오거나 온실 내에서 월동을 하기도 하니 온실 주변의 잡초 제거를 하여 월동을 못하게 하고 작기 전후에 약재 살포로 온실 내 해충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총채벌레는 꽃노랑 총채벌레, 대만 총채벌레, 오이 총채벌레 등이 있습니다. 꽃노랑 총채벌레는 온실에 연 10회 이상 발생하고 오이 총채벌레는 온실에 연 15회 이상 발생하는 해충입니다. 꽃노랑 총채벌레는 주로 어린 잎이나 생장점 부근에 피해가 먼저 나타나는데 잎이 뒤틀리거나 구부러져 기형이 되고 심하면 포기 전체의 생육이 위축됩니다. 총채벌레를 육안으로 예찰하기 위해 흰색 A4 용지에 파프리카 꽃이나 잎부분을 털어보면 총채벌레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색 또는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작물 3cm 위에 설치하여 관찰하면 예방 및 예찰에 효과가 있습니다. 미끌레꽃 노린재 천적을 이용하면 총채벌레, 응애, 진딧물, 나방의 유충을 섭식하여 방제 효과가 뛰어나나 잔류 농약에 매우 약하므로 농약 사용 시 천적이 곤충에 해를 주지 않는 살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진딧물은 복숭아 혹진딧물, 목화진딧물이 있으며 단위 생식으로 1년의 빠른 세대는 20에서 30회 발생하여 번식 속도가 빠르니 발생이 잘 되는 해충입니다.
진딧물 번식에 좋은 환경일 때는 날개가 없는 무식충으로 살다 발생 밀도가 높아 먹이가 부족할 때 날개가 있는 유식충이 되어 날아가 다른 식물체로 전이가 빠른 해충입니다. 진딧물은 어린 싹이나 잎 뒷면에서 지백을 빨아먹기 때문에 잎이 위축되거나 기형이 되고 생육이 정지됩니다. 복숭아옥 진딧물의 경우 200여 종의 식물 바이러스를 매개하고 또한 진딧물이 배설한 감로가 잎과 열매에 붙으면 그름병이 발생하여 품질이 떨어집니다. 성분이 다른 적용약재를 교대로 잎의 뒷면에 고루 묻도록 살포하여 방제합니다. 또한 천적인 진디옥파리, 콜레마니 진디벌, 진디존벌을 발생 초기에 발생하면 방제 효과가 좋습니다. 파프리카 포장 내에 보리, 밀, 옥수수 등의 화분을 재배하면 진딧물의 천적인 콜레마니 진디벌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고 진딧물이 천적 유지 식물에 먼저 발생하여 진딧물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진딧물을 예찰하기 위해 작물체 위 약 2-3cm 부근에 황색 트랩을 설치하여 매주 진딧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여 방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가루이는 온실 가루이와 담배 가루이가 있는데 생김새가 비슷하여 날개에 벌어진 유물을 보고 날개가 벌어져 있으면 담배 가루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온실 가루이는 작물을 흡즉 가해하고 배설물로 그름병을 유발하나 온실 가루이는 약재 방제가 잘 됩니다. 담배 가루이는 토마토 황화 잎 말림 바이러스를 매개하기도 합니다. 담배 가루이는 내성이 강해 약재 방제 효과가 떨어지니 성분이 다른 약재를 교대로 살포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황혼존벌, 온실가루존벌 등 천적을 이용하여 가루이를 예방하거나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 예방 및 예찰을 합니다. 장립노린재, 온실가루존벌, 황혼존벌 등 천적을 이용하여 예방하거나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 예방 및 예찰을 합니다. 응애류는 전박이 응애, 참원지 응애 등이 있으며 고온 건조한 환경은 전박이 응애 증식의 최적 조건이고 일생 동안 50에서 200여 개를 산란하고 밀도가 높거나 먹이가 부족할 때는 거미줄을 이동합니다. 전박이 응애는 주로 잎 뒷면을 흡집하여 점차 잎을 누렇게 변하게 하며 심하면 엽록소를 파괴하여 광합성을 할 수 없어 식물은 잎을 떨어뜨리고 식물체는 말라 죽게 됩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식물체는 거미줄로 뒤덮여지고 거미줄로 인해 약재 방제가 어려워 피해가 커집니다. 참원지 응애도 건조하고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발생하며 참원지 응애는 전박이 응애보다 작아 육안으로 관찰이 안되고 약재 방제 효과가 적어 발생 시 피해가 더 큽니다. 전박이 응애와 비슷한 피해 양상을 보이나 진전되면 피해 양상이 잎 앞면은 황색, 잎 뒷면은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적용 약재를 살포 시 4일 간격으로 살포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합니다. 칠레이 이리응애나 지중해 이리응애 천적을 이용해 방제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담배나방 유충은 부화 즉시 과실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 과실 내부를 막고 어느 정도 자라면 과실에서 탈출하여 다른 열매를 옮겨가면서 가해하고 피해를 받은 과일은 물러지거나 썩어 떨어지므로 잎 뒷면에 알이 있는지 열매에 구멍이 있는지 주석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적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애벌레들은 햇빛이 약해지는 오후에 먹이 활동을 하므로 늦은 오후에 약재 방제를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작은 뿌리파리는 다습, 어두운 곳, 따뜻한 실내 온실에 연중 발생하며 토양보다는 안면 재배시 많이 발생합니다. 작은 뿌리파리 유충이 작물의 뿌리를 가해해 뿌리 발달이 불량해지고 양수분의 이동을 방해해 작물 생장을 방해합니다. 황색 트랩을 큐브에 부착해 성충을 예찰 및 방제하고 전분을 좋아하는 유충의 습성을 이용하여 감자를 잘라 큐브에 올려두면 유충이 생감자를 먹기 위해 감자 절편에 모이게 되니 적용 약재를 살포합니다. 생감자의 유충이 보이면 뿌리 이리 응애를 방사해 천적으로 작은 뿌리파리를 방제해도 좋습니다. 천적은 예방 차원의 활용이 가장 좋으며 천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친환경 농자재 사용에 신중을 가해야 하고
천적을 방사하기 전에는 천적에 무해한 농약만 사용해야 천적 사용의 효과를 높여 안전한 파프리카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